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욱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반에 좀 지수가 밀리다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서 그나마도 조금 살아났거든요. 기관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기관의 매수도 기관의 매수지만 네. 일단 그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를 해줌으로 해서 또 반등 시도가 된 것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누적 그 매도 개수가 14,000계약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3,000계약을 갖다가 순 매수를 해주는 환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그 기관들의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자금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런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연금에서 한 600억 가량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네. 한 580억 정도 그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이제 그 저가에서 매수를 해준다라는 점은 일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저점 지지를 확인하자. 두 번째, 1970포인트 전후는 매수 구간이다 팁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들 선물과 기관의 현물 매수를 체크해보자. 수급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먼저 가겠습니다. 저점 지지를 확인하자. 단기 저점을 어디까지로 보세요? 일단 그 저점을 확인을 한다면은 지난번 그 저점이었던 1970포인트와 그 다음에 그 목요일 저점이었던 이 자리입니다. 그 1964포인트. 여기가 저점 자리로 그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70포인트를 잠시 한 번 더 이탈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탈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놓여져 있지만 그건 거기와는 그 자리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1970포인트를 이탈한다라면은 다음 지지 라인은 1950에서 1955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1970 사이에는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는 자리고, 네. 그 다음에 1950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그 하락 쪽으로 파동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이 그 변화 기준일입니다. 변화 기준일에 구간 그 변곡점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그 변화 기준일 변화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변화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내내 변화 구간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또 구간 변곡점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17 그 변화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지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단기적인 안정감이지. 네. 아직까지 그 중기적인 그러한 그 포지션은 완전히 구축해 놓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 게임은 조금 지지부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는 수익률 게임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조금 답답한 시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 얘기 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1950포인트가 만약 깨지게 되면 그렇죠.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에 과다한 매도가 아니라면 네. 조금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포착을 했을 때, 기관들이 얼마나 또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고요. 만약에 동시에 기관까지 그 매도를 내놓게 된다면은 네.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950포인트라는 거는 결국 그 일목균형표상 하단부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부이거든요. 매물대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구름대 진입하게 되면은 진행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네.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폭 자체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포인트 전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난
12월 달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저점이 1971포인트였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 저점이 1970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갭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 갭상승 이후에 살짝 그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1970포인트는 그 매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의 기준은 1964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저점의 기준이 1970포인트에서 1964포인트로 바뀌었고요. 매수의 영역은 1970포인트 자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70포인트 그 기준으로 해서 전후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라면은 제가 그 우리 시청자님들과 다이렉트로 해서 사세요 파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저 1970포인트 지지면 매수입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1972포인트를 찍고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1970포인트가 안 왔는데 어떻게 매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초보자분들 중에. 그게 아니라 197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는 언제든지 매수 영역으로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 1980이 아니라 1970이니까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는 4포인트가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6포인트네요. 1964포인트니까. 그러면 6포인트, 아래 위로 6포인트가 뜨면 12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고 이번엔 없으실 것 같아요. 1970포인트 전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급을 중점적으로 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어가 되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전문가님. 외국인들 선물 기관 쪽에서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줄 것인가 좀 방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 뱅가드 물량이 출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량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뱅가드 물량 때문에 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즉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선물 매도 물량과 그 다음에 뱅가드 물량이 같이 쏟아지면은 지난주에 보셨지만 변동성이 단기간 내에 그냥 갑자기 확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3,600개 전후로 해서 환매를 해주더란 말이죠. 네.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4,055개까지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서 지수를 갖다가 현물은 어차피 그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포지션 변화를 가져다 줄 건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동시에 그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들이 얼마만큼 방어를 해주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기관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이행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기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금융주 섹터에 아주 적극적으로 베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금융주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눌림 조정 나올 때 단기간 내에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반등식 매수 유입을 한다면, 매수가 들어온다면 일단 단기적인 그런 흐름, 그 시각적인 흐름 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끌고 간다라는 점. 단기적으로도 기관들이 움직인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사주면은 주가가 가더라가 아니라 지금은 기관이 사니까 주가가 가더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금융주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짜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쪽 섹터 좀 좋게 보세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네. 종목군들, 제가 그 9월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해서 거래소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약주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경기 방어주들이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강했던 종목이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눌림목을 받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이 거래소 쪽에 수급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단기 조정을 줬으니까 힘을 응축시켜야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 상한가가 20개,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 16개가 나왔지만 네. 거래소 쪽에 상한가 중에서 뭐 우선주 투비, 뭐 동양 투비 뭐 등등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상한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중소형 개별주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 게임은 대부분 다 코스닥 거래소 중소형 개별주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자금 비율을 갖다 구성을 한다라면은 자금 크신 분들은 나는 자금이 작아서 그런 그 중형주 개별주 이런 종목 매매 못 하는데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자금을 확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현금 확보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소형 개별주를 갖다가 매매를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비율을 둔다라면은 한 70에서 80%는 코스닥 그 다음에 거래소 중소형 개별주 네. 그 다음에 20% 정도는 대형주 쪽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 적절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거래소 쪽에 지금 1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게임에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약간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이 가능한 쪽으로 섹터 말씀해 주신 게 방어주 쪽, 뭐 통신이나 제약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쪽도 짧게만 좀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네. 지금 그 제약이라든지 그 눌림 중인 제약, 그 다음에 네. 통신, 그리고 전기 방어 섹터들, 그 하이트 진로라든지 등등 그 내수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2월 초순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실 겁니다. 수익 났다고 바로 빠져나오지는 말고 한 2월 초 정도까지는 기간을 두고 보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종목을 좀 볼게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네.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수혜주로 해서 네. 상당히 그 주가 탄력이 한번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전자상거래 쪽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바일 쪽 이들 쪽이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직불 결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작되면서 이제 가맹점 확대를 갖다 누가 먼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호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추세권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세가 단계적으로 좀 났어요. 금요일 날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강했거든요. 지금 잡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격 잡아볼까요? 아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그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510포인트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크게 안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KG 모빌리언스는, 매수가를 13,350원, 오늘 시가 자리입니다. 13,35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만약에 13,350원 안 오면은 13,500원 부근에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지만 15,000원을 상회하는 주가의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손절가는 12,300원. 12,300원 이탈시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보시는 좀 근거가 더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 호랑이는 네. 그 죽어서 가족을 남기죠.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장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다날이나 한국 그 사이버 결제가 네.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결국 그 KG 모빌리언스가 또다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저희 수익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전문가 KG 모빌리언스 13,500원 전후에서 매수가 주고 있고요. 목표가 15,000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준비하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